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7회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그러므로 우리 지금 시중에 있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한방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현재 공식적인 정보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정보는 정보망이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입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3개월 맞는데 시도지사가 틀렸네요. 시도지사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차 과목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도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규정 승인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은 맞죠?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이 말이 틀렸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네, 그렇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입니다. 개업 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X입니다. 따라서 개업 공개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이거 아침에 출근하면은 바로 컴퓨터 켜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부팅하면 바로 이 정보망이 뜨도록 보통 설치를 해놨죠. 지금 현재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들은 거의 사설 정보망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을 받지 않고 정보망을 운영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업에서 운영하는 정보망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설 정보망입니다. 제가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정은 받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지정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정받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서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지 않고 운영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메인 서버,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말이 틀렸네요.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한방 정보망 하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이 없죠. 따라서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정보망에서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체 없이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1번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규정 제정 승인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시도의사가 아니라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이 아니라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음 부동산, 직방, 다방, 한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정보망이 아니라고 했죠. 일반인들도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중개계약이 뭡니까?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거래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게 거래계약입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거래계약이죠.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하는 것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1번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 우리 현실적으로 중개계약은 주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로 말로 하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로 말로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게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로 하면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서로 하면은 근거가 남기 때문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중개계약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시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꺼내놓고 자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라고 했죠.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물가, 가는 거래 예정 가격, 수는 중개보수, 주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거래 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사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이 X네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죠. 7가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권리관계 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도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공개해 놓으면 개업공개사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직접 직거래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네. 틀렸네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입니다. 이 사항 이게 틀렸네요. 상황입니다. 상황. 업무 처리 상황.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이 항자가 틀렸는데요. 뭐 이런 거 맞춤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도 출제됐습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우리 코미디언 옛날에 2주일 전 국회의원 있었죠? 2주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팔아달라고 내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주면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독점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독점 중개계약을 맺었으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독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독점 중개는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전속 중개가 있는데 전속 중개도 독점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독점하고 다른 점은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독점 중개와 차이가 나죠. 5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 인적사항 공개해야 된다 X라고 했죠.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라고 했죠.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번은 서면으로 중개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했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내드렸는데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7가지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법제 33조 1항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요. 2항은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3조 1항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내드린 거 11번에는 보면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1번은 직접 거래네요.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행위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보수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한 점을 받았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죠. 미술품을 한 점 받아도 안 되고요. 자동차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 한 양을 받았다. 전부 X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죠. 왜? 확정되지 아니한 개발계획이니까 이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방대리네요.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인데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일방대리, 한쪽만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지만 매도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매수인과 계약 체결해도 됩니다. 일방대리이기 때문에 4번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쌍방대리가 금지행위이다. 그 다음에 5번은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직접거래 금지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실장명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명의로 사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나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애인 명의로 사는 것은 상관없죠.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것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거래하면 안됩니다. 2번은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신대,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방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하지만 쌍방대리는 금지행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